이날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7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의무 격리가 시행됩니다.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이나 인도적 용무에 대해선 예외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4월 6일로 연기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과 관련해 추가 연기 혹은 온라인 개학 여부를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원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를 내일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남은 480억 달러도 앞으로 외화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78명,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9,661명, 사망자는 1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 특별검역에서만 13명이 늘어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만 202명이 됐습니다.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증가는 수도권 확산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해외 입국자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16명, 경기에서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외 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 1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6,624명이 됐고 경북도 11명이 늘었습니다. 충북 3명, 강원 2명, 부산과 전북, 경남, 제주에서 각각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195명이 추가돼 모두 5,228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진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 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 지원, 별도의 격리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에서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6일로 연기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과 관련해 추가 연기 혹은 온라인 개학 여부를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4월 6일 개학하되 전면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개학 가능성에 대해선 대학 입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번 주부터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서 2주 동안의 의무 격리가 시행됩니다. 글로벌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을 봉쇄하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입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가파른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400건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에 격리되는 비용은 하루에만 약 1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 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한국 방문 외국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입국자 자가격리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공익과 국익훼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이나 인도적 용무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코로나19 증세가 있던 30대 영국인이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여러 명과 접촉했는데요. 법무부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20대 독일인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방문해서 접촉자가 속출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태국에서 입국한 뒤 수원에 머무른 30대 영국인.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그리고 자택인 수원으로 왔습니다. 14일부터 기침 증상이 시작됐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건 23일.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마스크 없이 스크린 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다녀갔어요. 저희는 손님이 나가면 바로 방을 전체를 다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룸 소독 자체에서 다 하고 저녁에 전체 방역을 또 딱 한 번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 이 확진자는 코로나 검사 전 용인, 과천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태국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게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필리핀하고 태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태국 등의. 부산 112번 확진자인 20대 독일인 유학생은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 식당과 대학교, 술집과 카페를 들러 접촉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먼저 120억 달러를 내일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31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가운데 첫 번째로 120억 달러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한 달 넘게 걸렸던 첫 경쟁 입찰이 이번에는 체결이 이뤄진 지 13일 만에 신속히 실시됩니다. 만기 7일물 20억 달러와 만기 84일물 100억 달러 두 가지로 나눠 입찰이 되는데 낙찰자가 응찰 시 제시한 금리가 각각 적용되는 복수가격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입찰에 응하는 은행이 20억 달러 7일물에는 최대 3억 달러, 100억 달러 84일물에는 최대 15억 달러까지 응찰할 수 있어 한 은행이 120억 달러 가운데 15%인 18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 달러는
다음 달 2일에 낙찰된 은행에 넘겨져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도 결국 그 달러 자금 수요, 달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확보한 600억 달러 가운데 남은 480억 달러도 앞으로 외화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1조 9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회사채 지원 대상 1순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산은은 기업은행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기업어음 매입에도 나섭니다. 우량채권과 금융채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2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내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미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당초 15일 동안 적용된 후 현지 시각으로 29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망자만 10,000명을 넘기는 등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8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6,600여 명으로 발원지인 중국의 2배에 이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사망자 1만 명을 넘기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5천여 명 증가해 4일 만에 신규 확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 안팎이던 확진자 증가율도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피해 지역인 북부 롬바르디아 주지사는 정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1%를 넘기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세를 보인 33살 변호사는 코로나19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No, mi stanco molto facilmente, quindi dal semplice bagno al letto o il fiatone mi fanno male i muscoli perché effettivamente sono stato per 9 giorni steso. 스페인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6,600여 명으로 발원지인 중국의 2배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확진자는 8만 명에 육박합니다.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가 없는 경찰관들이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천여 명이 격리 상태에 놓였습니다. 약 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200여 명이 숨진 영국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deally, and lots of uncertainty in that, but then to see at which point we can actually get back to normal, and it is plausible that it could go further than that.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하루에 1, 2천 명씩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위기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현재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69명이 새로 파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7일은 124명, 28일은 202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66명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의 경우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한 28일에서 29일 이틀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6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지 시각 29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아프리카 55개국 중 46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아프리카의 누적 감염자가 4,28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 국제선 항공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쯤이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한 달 뒤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t washes through. 그렇다면 기온 상승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MIT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부분 3도에서 17도 사이 저온 지역에서 발생했고 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간다고 확산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단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온이 올라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단 몇 시간만 해도 전파가 일어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예단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신종이라는 점도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심지어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동에서 발병했고 계속 발병 중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유럽의 연구기관에서도 여름 더위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명 노벨상 수상자는 기온과의 연관성을 떠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예측에 기대기보다 철저한 방역만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일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집에서 독특한 커피를 만들어 마시거나 콩나물을 기르는 등 다양한 활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 많이 만들어 마시는 달고나 커피입니다. 커피와 설탕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저은 뒤 우유 위에 얹으면 완성입니다. 숟가락으로 수백 번 저거나 거품 기계로도 한동안 저어야 거품이 나옵니다. 이거 몇 분 해야 돼요? 5분 넘게요. 코로나19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입니다. 복지시설도 문을 닫은 요즘 홀로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일거리입니다. 콩나물 물 준 시간도 있고 또 여러모로 좋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많이 기려 먹었으니까. 저걸 잘 지른다면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독거 어르신에게 콩나물 키트를 나눠주거나 선착순으로 상자 텃밭을 나눠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K-팝 춤 배우기 영상도 나왔습니다. 뉴키드와 공연소녀 등 아이돌 그룹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칫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는 시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지혜도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요즘 따뜻한 봄 기온으로 겨우내 얼었던 땅도 녹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안이 약화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